자, 오늘은 책 5권 국가의 소득 중에 챕터 1 국가의 비용 파트 4 이게 마지막입니다. 국가의 위험에 드는 비용.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덧붙여 국방, 그 다음 사법정의, 그 다음에 어떤 공공의 시설물들에 덧붙여 국가의 위험을 지키는데도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도 정부의 발전 단계별 형태별로 다르다. 발전되고 번성하는 사회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점점 비싼 집, 비싼 가구, 비싼 옷 등을 누리는데 국가만 궁상을 떨고 있을 리는 없다. 국가는 자연스럽게 혹은 국가의 위험이 요구하는 대로 비싼 것을 갖추게 된다. 권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화국의 정부보다 왕국의 군주가 더 비싼 것이 필요하다. 왕궁을 총리관저보다 더 화려하게 상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왕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왜 군주가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닌가. 그 시절에는 이게 꽤나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가령 총독이 부임을 하면은 화려한 환영 행사를 어떤 국가적인 비용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현대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곳에 어떤 의전이나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이런 데 들이는 비용은 아마 굉장히 작은 비중일 텐데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비중일 텐데 옛날에는 그게 좀 컸나 봐요, 비중이. 여기 이 얘기를 은근히 여기저기서 그 식민지를 다룰 적에도 나왔었고, 근데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인간은 모두가 어떤 이념 체계를 머릿속에 가지고 이 사회 체계를 따른 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뭐 나쁜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한 게 뭐 군중은 개돼지다 라고 수없이 많은 선동가들이 그런 표현들을 써요. 쉽게 군중을 현혹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애석하게도 일정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국가라는 체계를 상상하고 만들고 법이라는 체계를 만들고 이 법에 순순히 따라주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비율의 구성원들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럴 적에 국가는 어떻게 그런 규율을 따를 것을 강제할 것인가? 첫 번째가 폭력이죠.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때로는 군대의 힘을 동원을 해서 구성원들이 강제로 따르게끔, 따르지 않을 시에 처벌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첫 번째죠. 근데 매번 그러긴 피곤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싸우고 살아요. 맨날 어떻게 때리고 치고받고 그러고 싸워요. 스스로 좀 따라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따라준다라는 단계에서 논할 적에 그 구성원들 각각이 어떤 국가의 태생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이념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는 이런 존재이고 사회 규범이란 이런 것이니까 따라야지 하고 따르는 비중이 전체 구성원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1%, 2%예요. 그러면 나머지 98%는 맨날 두들겨 패야 되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피곤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대개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권위 체계를 설명할 적에 몇 가지를 예를 들었었죠. 처음 뭐 나이가 많으면은 저절로 또는 지혜가 많은 사람을 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따르게 된다.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자손을 따르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언급했던 게 있어요. 자, 그것도 구성원이 뭐 한 100명, 200명 될 때 얘기지. 한 1000만 명씩 되는 인원이 누구 재산이 얼마인지를 그걸 다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다 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자, 결론은 뭐냐 하면 국가는 어떤 상징물들을 만들어요. 국가는 어떤 권위를 갖지 않으면 많이 피곤하고 유지가 안 되는데 이 권위라는 거는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상상 체계로만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상징물들을 만들어요. 그게 총독에 부임하면 거창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눈에 뭔가 위대하다라는 기분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내지는 총독이 기거하는 관저를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뭔가 그 관저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이것은 뭔가 나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그 국가의 모든 어떤 행정 체계를 갖는 기관들의 건물들을 으리짱하게 지어놓는 거는 사람들은 그런 으리짱한 건물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뭔가 저절로 따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게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은 속되지 않고 생각하는 동물이고 자존심 이런 개념들이 개입하면서 어떻게 그런 천박스럽게 건물 따위에 내가 주눅이 들까? 부정하고 싶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이성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것을. 고급 컨설팅 회사의 사무실을 가면 이 컨설팅 회사는 솔직히 그냥 이 입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 인테리어를 끝내주게 막 갖추고 그 구성원들의 그런 어떤 학력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하버드나 미국의 동부 명문대의 그런 출신들로다가 일단 쫙 배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눅이 들어요. 어떤 그 사람들의 말에 권위가 실린단 말이에요. 거기 컨설팅 회사가 길거리에서 진짜 끝내주는 해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천막을 펴놓고 상담을 해준다. 그 아무리 훌륭한 해법이라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안 맡겨요, 일. 제가 그 노점으로 막 장사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디다스 물건을 진품을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갖다 팔겠다라고 했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노점에서 아디다스 진품을 팔면 뭐해요. 사람들은 진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리 진품이라도. 그거예요. 이 가게 모양새도 권위를 갖추는 거예요. 이 루이비통이라는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여기서 파는 가방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 가죽으로 된 거는 1,000만 원씩 하죠. 이 100만 원짜리들 이거 비닐장판이에요. 비닐장판으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이 재질 면에서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랑 다를 바 없는 제품들이에요. 이 권위를 부여해주면 100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만물의 영장 사람이 저런 싸구려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애석하지만 70억이면 70억 모두가 어떤 고도의 정신체계를 갖추고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의 비용을 이런 건 필요 없다? 절대 안 그래요. 이거 안 하면 진짜 피곤해져요. 이거 안 하면 매번 논쟁할 거예요? 시시비비를 매번 가릴 거예요? 권위 필요해요. 권위는 필요하다. 이 권위는 유치하고 천박스럽지만 어떤 상징물을 돈 들여서 상징물을 갖추는 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챕터 1의 결론입니다. 국가의 비용에 대한 결론인데 국방에 드는 비용과 지도자의 위험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각자 능력껏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사법행정에 드는 비용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법정을 통해 부당함으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또 이런 비용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법정을 통해 권리 회복이나 유지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법행정에 드는 비용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수수료의 형태로 부담시키는 것도 합당하다. 그것만이 합당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합당하다. 전체가 부담하는 것도 뭐 부당하진 않다. 하지만 수수료를 낼 돈이 없는 범죄자를 빼고는 전체 사회의 기부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지방이 득을 보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방이 부담해야 하고 전체 사회에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람들, 이익이 직접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모든 것을 전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아니다. 사회의 일부분에 국한되는 이익을 위해 전체 사회가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뭐 그렇죠. 도로와 통신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든 사회가 이롭기에 전체 사회가 부담해도 별로 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길을 통해 물건을 운반하거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운반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영국의 유료도로는 그런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전체 사회의 짐을 상당히 덜었다. 그렇습니다. 도로의 통행료를 물리고 전화를 쓰는 사람들한테 물리고 교육기관이나 종교시설에 드는 비용도 모든 사회에 이롭게 전체 사회가 부담해도 별로 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그 교육이나 가르침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내거나 혹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기부로 충당하는 것이 좀 더 낫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내거나 혹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기부로 충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아요. 모두에게 이롭지만 특정인의 기여만으로 완전하게 유지될 수 없는 시설이나 공적인 계획들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의 소득은 국방과 지도자의 위험에 드는 비용 외에도 다른 많은 분야의 부족을 메우는 데 쓰여야 한다. 사회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